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는 이 14, 17번 과학기술 지문인데 그것이 우리 교재랑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좀 상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는 수업 중에 이런 부분들이 교재에 연계가 돼 나왔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 교재에 대한 어떤 학습들을 좀 철저히 좀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같은 사인문화는요, 저희 섹션 보기 실점편 독서에서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유사한 부분이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서 이론은 저희 섹션 보기 실점편 독서에서 깊이 탐구한 독서와 유사하게 지문이 좀 출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례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대학 수학연수원에서 그 독서 지문인데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소통 과정이 다른 의미 구성하고 있다. 우리 교재에서 또 마찬가지로 독서의 의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소통과 이제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좀 내용적인 부분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 틀 안에서는 유사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으로 언급해 주실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령 조문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이죠. 행정법령은 행정청에서 이제 뭐 구제 사실들이 행하는 법 집행, 행정적인 규율한다는 건데 행정법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독서 실점편 7주차에서 위임명령에 대한 부분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또는 상담 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맨 마지막 과학기술 지문이죠. 네, 저 이렇게 요 내용 저희 섹션 뽀개기의 EOS죠. EOS의 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수능 특강 연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고 2, 3학년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비문학을 학습시킬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배경 지식들, 특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배경 지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단순하게 제시문에서 문제의 답안과 근거를 찾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추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론형 문제들을 학습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 현재 그게 이제 비문학 수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현재 수능의 유형에 맞게끔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개념들을 좀 안내를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개념들을 좀 설명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학으로 가면은요. 문학은 우선 최척전은 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부분이 고1 내신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교과서 내신 대비한 아이들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찾아보니까 저희 분기승천 레벨 7 3권 2강에서 최척전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학년 수업의 교재이지만 저학년 수업할 때 이런 부분에서 수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좀 관심 있게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지금 듣는 수업이 단순하게 이제 뭐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부산 12국은 저희 문학화 고전 시간에서 지금 출제가 연계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덕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살아있는 작가들 작품이 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변화의 틀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좀 출제가 되었다는 점도 좀 봐주시면 되고요. 수능 완성에서 이제 연계가 됐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우리가 수능 완성 교재를 작년까지는 제작했는데 올해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제작이 된다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을 주의 있게 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우리 교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냐? 우리 교재 섹션 보객이 현대시편의 실전 문제에서 나이덕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한 작가의 작품도 저희 교재에 많이 또 실려 있어요. 네, 보여드리면 우선 최척조는 지금 레벨 7 3권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연계된 작품으로서 동일 작품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수업 지도하실 때 이런 부분도 출제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도산 12국은 뭐 달라질 게 없죠. 네. 그래서 고3들 수업할 때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고전 시가하고 현대시예요. 현대시하고 고전 시가는 짧은 것들은 사실은 뭐 다르게 낼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을 다 학습시키거나 하는 부분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산 12국은 나올 거라고 이번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파이널까지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이덕 시인 같은 경우는 작품이 우리 교재에 상당히 많이 실려 있어요. 물론 동일한 작품은 아니지만 동일 작가의 간접 연계가 되는 현재 수능 체제에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유명한 작가의 어떤 그 다른 작품들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에 수능 특강이 나오면 거기 실려있는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우리 교재에 어떤 작품들이 어디에 실려 있었고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만약에 고3 같은 경우 담당 수업하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수업도 하실 수 있고 또는 나는 초등이다, 나는 중등인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한번 어느 작품이 수능 특강에 실렸는지 보시고 우리가 교재에서 수업하실 때 이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수업을 해주시면은 아마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좀 더 높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유치한 작가의 작품도 물론 최종이나 작품은 우리 교재에 실려있진 않지만 그 외의 작품들이 좀 실려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원래는 분석지를 이제 바로 보내려고 했는데 일정상 좀 못 보낸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 또는 상담실 세미나 자료를 좀 오늘 활용을 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교재와 우리 수업이 수능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고 교재이다라는 점을 저학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 막연하게 알려주시기보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알려주시면 충분히 어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신뢰성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